거친 바다를 달린 배들이 한숨 쉬었다 가는 곳. 부둣가의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부둣가에는 오고 가고 하는 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배를 통해서 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참 이래 참 이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사는 이런. 작품을 통해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부둣가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그 땀 냄새가 배어 있고, 그리고 그 자갈치 아줌매들의 그 삶의 애환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장소로,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터전으로 기억되는 바다. 고단하지만 활기찬 바닷사람들의 정취를 화폭에 담아내는 여근섭 작가를 만나봅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영도의 선착장. 맞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랬나, 배가 많이 들어와 있네. 일요일 오후면 여근섭 작가는 이곳을 찾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배가 항상 보이는 부둣가에서 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뭐 항상 뭐 추억이 깃든 이런 부둣가를 자주 오곤 하죠. 부산 토박이 서양 화가인 그에게 바다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어릴 때는 저기 자갈치에서 요 영도까지 그 도선이 참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 영도 다리로는 배가 저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으로 또 바다로는 또 그 요 자갈치에서 영도까지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선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또 영도로 오고, 또 영도 사람들 또 나갈 때 또 그거 타고 나가고 하기도 했어요. 이 짧은 거리 또 재밌다고 와서 또 요 놀다가 또 돌아갈 때 또 그 배를 타고 또 돌아가고, 그래 배 타는 그런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게. 배에 얽힌 추억 또한 많지요. 어우, 또 배가 나가네, 또. 아이고, 저 배 지금 또 어디로 갈까, 저거는? 큰 바다로 뭐 향할 수도 있고, 뭐 근처 그냥 근해에서 뭐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참 이 배들이 얼마나 이 다니면서 많은 여정을 겪었을까요? 숱한 사연을 품은 배를 보면 복잡하기에 오히려 잔잔한 느낌을 받는다는 여근섭 작가. 부산은 원래 부둣가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심입니다. 근데 부둣가를 통해서 자꾸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부산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됐는데, 이 부둣가가 있는 이 원도심이야말로 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문화가 응축되고, 그런 어떤 세월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바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삶과 어떤 생활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게 부둣가의 풍경은 그의 그림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다닌다는 것은 또 그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선원들도 있을 거고, 그 선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울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또 기쁘고, 또 때로는 그런 즐거운 삶의 애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적하고 서정적인 바다가 아닌 비릿한 내음 짙게 밴 항구의 풍경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아이고, 좋다. 야, 참. 딱 녹 색깔 참 예쁘다. 그는 유독 오래된 것을 사랑합니다. 녹이 슬고 빛바랜 모습은 감성적인 자극과 영감을 줍니다.
녹을 보면 저 녹 색깔도 그렇고 저 질감이 전 참 재밌어요. 이게 사람이 만든 물건을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이 막 갉아냈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도 뭐 태어나가지고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살잖아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 녹처럼 깎이고 또 칠해지고 자꾸 그렇게 변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게 만들어져 가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녹은 세월의 흔적이요. 세월의 흔적은 사람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거친 인생의 여정을 녹슨 배의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원도심에 자리한 여근섭 작가의 작업실. 바닥에 자리 잡고 앉은 그는 새로운 작업 준비에 한창인데요. 아,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그 안료를 쓰게 되면 지금 제가 그 자세하게 그렇게 곱게 섞질 않습니다. 대충 섞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가루 입자가 완전히 안 녹아들고 아주 거칠게 좀 남아 있습니다. 녹선 어떤 철판의 어떤 느낌들이 조금씩 더 리얼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에 붓을 쥐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모습으로 캔버스와 마주합니다. 이 순간이 사실 굉장히 제일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 하얀 캔버스하고 서로 씨름을 하는 거죠. 서로 어떤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그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에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 캔버스와의 오랜 신경전 끝에 거침없는 손길로 새하얀 공간을 채워나갑니다. 그냥 지금 굉장히 지금 막 마음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내가 그리면서 내 그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형태가 안에서 발견이 되고 찾아오고 나타나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계속 내 생각대로만 가면 내 머릿속에 머물러 버려요. 밑바탕 색칠을 끝낸 여근섭 작가. 갑자기 작업실에 불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한참을 심각한 표정으로 캔버스를 들여다봅니다. 어두 침침하게 조명을 해서 이 쳐다보면 여기 별의별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근데 그 모습들이 그날 내 그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제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지금 배가 막 지금 출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윽고 다시 붓을 집어들었는데요. 역시나 망설임 없이 무심한 손길로 무언가를 그려나갑니다. 배의 어떤 선실의 창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배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 주변에 어떤 배의 일부분들이 또 여기서 연쇄적으로 계속 차곡차곡 나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암갈색의 배들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상징합니다. 또 오래된 철판에 녹슨 듯한 질감은 삶의 깊이를 드러내지요. 부둣가의 어떤 모습들, 또 배 모양들, 뚜렷한 모양을 하다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조금 형상이 조금 파괴되고 있어요. 다시 좀 약간 좀 추상적 어떤 형태로서의 그런 표현을 제가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잔잔한 어떤 그런 사연들을 어떤 이런 추상화된 어떤 형태를 보면서 제각각 그 느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그 저희 의도입니다. 자유로운 터치와 강렬한 색감으로 풍경과 그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여근섭 작가. 만선의 부푼 꿈을 안고 출항하는 어부들의 들뜬 희망. 그리고 환희와 슬픔의 흔적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봄 햇살에 나른해지는 오후.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삶의 군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늘 시끌벅적하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참 새벽부터 일이 나와가지고 참 이리 참 이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 이 삶을 참 내가 참 좀 배워야 돼, 이런 거는. 언제 와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아, 다 여기도 싹 다 바뀌었네. 여기가 옛날엔 전부 다 여기 조그만 여인숙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가 아마 그때 여인숙이었지, 아마. 여인숙. 야, 벌써 참 30년이 지났네. 참 여기서 참 한번 그림 그려볼 거라고 여기서 한 달 동안 참 여기 참 지은 적이 있었는데 참. 이 잠시 옛 동네에서. 생각에 잠겼을 때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여기 벌써 30년 전인데 그 막 선원들하고 그 뭐 술도 막 마시고 하면서 참 그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예, 참, 야, 정말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돈도 많았어서요. 전부 배 나갔다 오면 돈이라 전부. 전부 돈이 맞죠. 예. 그러니까 막 뭐 선원들 들어오면 막 밤새도 술 마시더라고요. 뭐. 예. 돈이 있으니까 술을 먹지. 맞습니다. 예. 돈 없어 술 못 먹어요. 얻어 먹어야 돼요. 술 한 잔으로 삶의 애환을 달랬던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어떤 많은 어떤 좀 그 애환이 있었겠습니까? 그 뭐 어릴 때부터 뭐 이제 배 타는 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바다가 무서워도 바다 겁나도 이제 뭐 가족들 뭐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막 그냥 또 눈을 뜨면 또 배 타고 또 나간다고. 부둣가의 풍경은 옛 시절 아련한 기억을 자극합니다. 그 속엔 우여곡절 가득한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네 이야기가 있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소문난 먹거리촌. 참 여기가 지금 꼼장거리입니다. 여기가. 그냥 참 제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참 많이 왔었어요. 처음 왔을 때 1인분 참 1,500원 했었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잘 지내시죠? 네, 예, 덕분에 늘 잘 삽니다. 늘 먹던 거 하나 해주세요. 예. 예. 여근섭 작가의 단골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래됐어요, 단골손님. 최초로 내 장사를. 40년 담고요. 40년 넘었지 이제.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아주머니야말로 자갈치 시장의 산 증인인데요. 뭐, 잠깐 같이 좀 모입시다. 예, 잠깐 좀 앉아 있어. 뭐, 예. 아이고 뭐 간만에 그거 뭐지. 오랜 단골 손님을 만나니 서글펐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맛있다.
싱싱하다. 진짜 꼼장 장사 힘들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나도 22년. 무법천지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돈 안 주고도 말을 못했어 그때 그 시절은. 무서워서. 무서웠어. 예. 눈물 날라가. 그렇죠. 그 뭐 이제 지난 생각. 일편다시 문들래. 딴데 안 가시고 꼼장은 손님 모시고 와도 우리 집 오시고 그러셨어요. 비잡은 집에. 내가 그런 게 살아갈 때 힘이 많이 됐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줬던 두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좀 뭐 힘들 때도 있고 조금 뭐 지칠 때도 있고 뭐 술 생각도 나고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그래서 이 집에 오면 반겨주잖아요. 일단 예,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니까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너무 좋은 거죠. 또 마음도 또 풀리고 또 어떤 의지를 하게 되고 아 참 사람의 어떤 이런 살아간 모습들이 정말 참 아름다운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살아간 모습들을 조금 더 그 구체화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소박한 이웃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치열한 발자취를 네모난 화폭 안에 담아냈습니다. 봄비 내리는 어느 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예. 비가 오다가 좀 예, 그래도 네요. 많이 푸근했지요, 그래도 막. 예, 아이고 참. 비는 그쳤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오늘 한번 또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준비를 한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같은 동네에 계신 그 주민분들이십니다. 예, 참 저희 오래 좀 계셨죠, 같이. 예. 나와 안 지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그 기운점, 보온점 다 들고. 10년 넘었죠, 그죠? 벌써 한 15년 이제 다 돼가죠, 이제. 네, 예. 벌써 저하고 이제 그림을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오늘은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여근섭 작가의 작업실에 주민들이자 문화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을 좀 많이 좀 받았고, 내 나름대로. 그래서 언젠가 내가 미술을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내만의 이제 그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품어왔던 꿈을 이제야 피워내는 늦깎이 학생들. 나이와 열정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그 여기 이제 꽃을 이제 한번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꽃을. 예쁘게 안 날까봐 겁이 나요, 선생님. 아이고 절대 겁먹지 말아요. 그냥 요 화면 안에서는 그냥 어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예. 막 자신 있게 하세요. 예. 나중에 그 뒷감당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뇌를 먼저 표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뇌를 감추고 살아왔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는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흰 종이에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내가 막 기쁘게 행복하게 막 칠할 수 있을 만큼 이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자유를 느끼자는 이야기죠. 미술의 문턱이 더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미술 수업. 학생도 선생님도 함께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한 번씩 마음이 그게 좀 우울하고 이럴 때에 많이 활력소가 됩니다. 위안이 되고 또 내만의 공간이 되고. 그림을 통해서 또 어떤 제2의 인생을 살듯이 또 새로운 또 그 꿈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탈길을 따라 이어진 작은 집들이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낸 산복도로.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우뚝 솟은 대형 건물이 있는데요. 산복도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여근섭 작가가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아이고, 예, 아이고,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아니고 도움 드리고 아. 나는 장소를 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아이고, 싶고 예. 그리고 너무 좋은 전시장. 김한근 소장은 이곳을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일 때는 거의 다 뭐 주택가다 보니까 문화라는 걸 서로 인식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사실 청산공원도 있고 동구도서관도 있지만서도 이쪽 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문화공간으로 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하나씩 늘면서 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접목되는 이런 생활, 그런 삶들이 그래서 이제 원도심이 다만 그냥 살아가기 위한 그냥 그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제 새롭게 이제 오히려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가 꽃피우는 예. 사람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원도심 산복도로에서 만나는 오래된 도시전. 전시회의 시작을 여근섭 작가가 열었습니다. 카페 곳곳에 20여 개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항구 도시의 매력을 간직한 작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배가 그 오대양 육대주를 항해하면서 아마 그 온갖 시련도 겪을 수도 있고 또 희망을 또 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희노애락이 이 배를 통해서 저는 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복도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 다 배 타고 이랬잖아요. 예, 그 삶이 지금 이 그림에는 사람 얼굴이 없지만 예. 그런 늙어가는 얼굴들 이런 것들. 바다 풍경,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이 전해졌을까요? 삼복도로에 살지만 부둣가에 내려와서 일했던 사람들, 깡깡이 아줌마들, 부두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느껴져요. 그 쓸쓸함이, 그 고됨이. 15번의 개인전, 그리고 200회에 가까운 단체전을 경험한 여근섭 작가에게도 이번 전시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또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이제 삼복도로겠죠. 이제 6.25 때부터 이제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주로 삼복도로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이제는 한 일부가 되었고, 부산의 또 다른 큰 어떤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그런 어떤 삼복도로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화폭에 또 다시 한번 또 담아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성난 파도를 만나 녹록지 않은 우리 인생을 그리는 여근섭 작가.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건 다시금 피어오르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채색할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